Finishing Penn State in 2 years, and you have a 3.6 GPA. Yes. All right. Thank you. And you're like, hang on. Wait, hang on. And you're not sure if you're smart.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미국 명문대 강의실.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학우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인 여학생이었는데요. 그녀를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진 미국인 교수. 이어지는 답변에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라고 외쳤는데요. 곧바로 그가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밝힌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샘 리처드 교수. 그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작은 실험을 하나 제안하더니 동양인 학생과 서양인 학생을 각각 한 명씩 뽑아 강단으로 나오도록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 두 학생한테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간 뒤 리처드 교수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리처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자기 비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 뒤에는 언제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이 숨어 있다고 하죠. 이와 반대로 서양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긍심이 강한 편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아내 장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리처드 교수는 강의실 밖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 실제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강의실에 들어온 두 학생에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리처드 교수. 먼저 대답한 것은 서양인인 미국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수의 질문에 자신 있다는 듯 먼저 대답했는데요. 똑똑한 편이죠.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반면 동양인인 한국 학생은 스스로가 똑똑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성적을 밝히는 것도 망설였죠.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인 학생은 성적이 그리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한국인 학생은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겨우 2년 만에 대학 내 모든 커리큘럼을 끝내고 졸업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성취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죠. 심지어 이 한국인 학생이 그냥 취미라고 말한 것도 7년이나 꾸준히 해온 것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겨우 2년 만에 졸업하는데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 학생. 그런데 리처드 교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어 보이더니 그제서야 두 학생에게 서양인과 동양인 간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리처드 교수의 말대로 장점보다는 단점에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계발과 향상심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자신의 장점과 뛰어난 점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존감과 자긍심이 높은 면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행복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처드 교수는 향상심과 자기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가 매우 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성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면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잃지 않고 만족감은 낮은, 그래서 기준이 매우 높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향상시키려 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들이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을 무기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해당 강의를 마무리했는데요. 만족을 모르고 끝없는 향상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민족성.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을 낳은 핵심 요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쉽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은 지표에서 끝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 순위권에 들기도 하는 등 확실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상태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2018년에서 2020년간 평균 국가 행복지수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40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6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이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 2개국 뿐이었죠.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진 영국인 기자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관찰해온 마이클 브린 기자입니다. 그는 2010년에 발표한 한국 사람, 한국만큼 행복합니까? 라는 칼럼에서 이러한 한국의 낮은 행복도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한국인은 개인보다 국가와 전체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자신의 이속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생각할 만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주의적 정체성이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더 많은 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당장의 행복을 미뤄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에는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데요. 더 나아가 마이클 브린 기자는 한국인들은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노력하는 목표 달성형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민족성으로 인해 한국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만큼 개인이 행복해지지 못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의 특성에 대해 짚어낸 또 다른 외국인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학 전문 영국인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다니엘 튜더입니다. 그는 한국의 빠른 성장과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에 대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한국의 놀랄만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독재 체제에서 안정적인 민주제로 돌아선 점을 들어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와 동시에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빠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는 한국인의 두 번째 천성이나 다름없다. 한 미국계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그는 성북동의 한 가스배달 업체에 전화해 가스배달을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가스가 1시간 안에 그의 집으로 배달될 거라고 했다. 미국계 친구는 너무 빠른 배달 예상 시간에 깜짝 놀라서 1시간이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외쳐버렸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친구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10분 후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 업체의 말대로 진짜 10분 안에 가스가 도착했다. 그야말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국인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난 일화 같은데요.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하고 치열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튜더는 저서를 통해 한국인들의 목표의식과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정적인 민주제 국가가 된 이후에도 한국인들이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점 역시 빼놓지 않고 지적했죠. 목표의식과 치열함이 다름 아닌 그 원인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은 이렇듯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붓고 이로 인해 실제로 빠른 성장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특성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문화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도 사실인데요. 한편 한국인의 행복도에 대해 여타의 조사나 염려를 불식시킬 만한 독특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성취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조사였는데요. OECD 75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업 성취도 조사. 이 조사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습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일한 국가라는 결과였는데요. 유럽의 경우 대부분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리어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고 북미의 경우 학업 시간과 학업 성취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학습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도나 삶의 만족도 둘 중 하나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인해 그에 맞는 성과를 얻으면 그 성과에서 또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척 진취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일반적인 행복도 조사 질문들에서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력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그에 따른 성과를 소중히 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국인들. 이러한 특성을 지녔기에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성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는 행복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향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은 미래를 향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선과 향상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성과를 위해 무한히 노력하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앞으로 세계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